공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놀이는 그냥 목표 없이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시로 막 어렵게 슬픔에 대해서 쓴 것과 나는 슬퍼라고 말한 것과 과연 어떤 게 더 정확한 거고 어떤 게 더 명확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냥 새로운 걸 뭐 알게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아 맞아 이런 게 있지 맞아 박수를 치고 손뼉 한번 딱 친 다음에 맞는 말인데 하고 좋아요를 딱 누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저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저게 공유하기 좋은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인기 혹은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이 모두가 핸드폰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보다 화면을 훨씬 많이 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인기 그리고 가능해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트위터에 문학봇이라고 하는 유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냐면 뭐 문학봇이 딱히 아니더라도 일단 저 트위터라고 하는 매체가 이제 시를 나르는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한 구절만 시를 옮기는 거예요. 한 구절만. 저러면 사실 시가 훼손되거든요. 저것만 읽어서는 우리가 저 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 속에서 단순히 거기서 발화되는 것 이상을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뚝 잘라놓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다듬어진 말들이고 정서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뚝 잘라놓고 봐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SNS에서는 길고 복잡한 글들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텍스트를 활용할 때에도 그 시 한 편을 다 활용하는 대신에 저렇게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게 단지 우리가 저 짧은 문구를 보고 즐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보면 알겠지만 저 도경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이돌 멤버거든요. 근데 저 도경수 문학봇이 문학봇 유행 중에 가장 먼저 좀 반응을 끌었던 문학봇이라서 제가 가져온 건데 하여간 저 아이돌에 대한 어떤 해석을 새롭게 더하기 위해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그 아이돌의 이미지를 같이 병치하잖아요. 지금 되게 이미지 중심의 시대가 되고 짧은 글 중심의 시대가 되고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저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바로 저런 층위에서 저렇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이 왜 지겹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지도 항상 이해를 해요. 불편하니까. 항상 들어요. 시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고. 왜 요즘 시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거를 이렇게 더 쉽게 말을 못하냐고. 근데 그럼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쉬운 시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다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는 사실 저렇게 하상욱처럼 그렇게 똑똑하게 천재같이 텍스트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시인들 어느 누구도 하상욱처럼 이렇게 재기발랄한 텍스트를 뽑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혀 다른 양식인 거죠. 전혀 다른 양식. 제가 좋아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시작하게 됐던 시는 오히려 그게 불편하기 때문이었어요. 불편하기 때문. 읽고 있으면 바로 읽고 뭔지 알겠다.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일단 물음표가 이만한 게 크게 남는 거예요. 이만하게 크게 남아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읽은 게 뭐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궁금하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하자면 제목이 공감의 문학, 놀라움의 문학인데 말하자면 제가 시에 항상 요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시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건 공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보고 맞아 이게 아니고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항상 제가 시를 통해서 느꼈던 즐거움이고 좋음이었거든요. 창의력과 다르게 보려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고갈되는데 시심은 뒤늦게 꼽히기도 하다는 걸 알았어요.
시심은 제가 생각하는 시심은 뭐냐면 막 시를 품고 있는 마음이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심은 호기심이에요. 관심, 어떤 거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시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언제 영감을 받아요? 우리가 시를 쓸 때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 지금 뭐 써야겠어 해서 갑자기 카페 가서 5분 만에 써서 시를 완성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슬슬 길 걸어가다가 우리가 뉴턴도 아니고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특이한 것만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발휘시키는 것이 결국 문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시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심들이 모이다 보면은 결국 시가 되는 거고 어떤 장면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순간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모멘텀이란 말을 쓰잖아요. 모멘텀이란 말은 사실 운동 경기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스포츠 선수가 겨울에 전지훈련 다녀오고 나서 기량이 확 상승을 하면 어떤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걸 뭐 번역하자면 굳이 뭐 전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물리학 용어였고 원래 뜻은 가속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시심이나 이런 것들이 쌓일 순간들이 일상에도 여러 번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냥 보통은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잊어버리기 습삭인데 그것들을 잘 기록해 놓거나 기억해 두면은 그걸 나중에 다른 어떤 창작물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질문 많잖아요. 엄마, 예쁜 거랑 아름다운 거랑 뭐가 달라?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장을 보고 와서 양손에 짐이 가득 있었어요. 빨리 가자. 날도 더우니까 여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뭐 이러니까 제가 마치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저한테 한 질문 같은 거예요.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하는 게 저의 어떤 업무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라지는 걸 보니까 아이는 예쁜 아이가 아름다운 질문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게임은 승부가 있어요.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어쨌든 경쟁이 붙는 거죠. 놀이는 그냥 목표 없이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냐면 아이들이 왜 창의력이 풍부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모래만 가지고도 뭘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건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과도 심지어. 근데 우리는 못 놀아요. 왜? 모래는 바다 갈 때나 뭐 하는 거지 하고 뭔가 좀 고정관념 같은 것이 쌓여 있으니까 어떤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할 어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제가 노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놀이를 제가 많이 해서 말놀이 때문에 사실 제 발목을 잡기도 하고 말놀이가 아니면 저의 어떤 그 지지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놀이 때문에 시 쓰는 게 재밌어졌고 어떤 말놀이를 하거나 단어를 연결시키거나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 굉장히 기꺼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디거라는 이 사람 극작가예요. 미국에서 영화도 하고 그 드라마도 쓰고 이런 극작가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는 것을 경망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놀이는 유기적인 배움과 성장을 불러온다. 놀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놀이는 삶의 신선한 에너지를 안겨준다. 그리고 새로운 동작을 발견하게 해준다. 놀이는 다른 사람과 한데 묶어주는 기쁨의 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등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놀라고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어떤 선생님이 왔는데 많이 놀라고 했어. 시라는 건 말이에요. A는 A라고도 이야기하고요. A를 B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A를 Z라고도 얘기하고 A를 not A라고도 얘기하고 아무튼 무한대로 가는 장르예요. 그걸 우리는 모호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 아까 황희찬 시인이 말했듯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슬프다. 나 지금 슬퍼. 나도 슬퍼.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슬픔이 등가일까요? 같을까요?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냥 슬프다고 퉁쳐버리잖아요. 과연 그건 정확한 걸까요? 그러면 시로 막 어렵게 슬픔에 대해서 쓴 것과 나는 슬퍼라고 말한 것과 과연 어떤 게 더 정확한 거고 어떤 게 더 명확한 거죠?
시에서는요, 같음과 다름의 경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예요? 당연한 게 없고요. 그래서 시는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음표라는 이야기를 아까 오은 시인이 얘기했죠. 불현듯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인들이라고 매일같이 시를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마 제정신이기 힘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와요. 이거 좀 다른데? 그런 뭐 여기 다 어지간한 분 다 성인분들이실 테니까 술 마시면 여자친구가 더 예뻐 보이죠.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다리도 환해 보이고 오늘따라 기분도 좋고 어떤 것에 취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뽀송뽀송해. 출근길에 콧노래가 나와. 상사의 짜증나는 꾸지람도 왠지 나를 위한 격려인 것 같고 저 상사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한 해똥을 맞았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과연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의심들은 새로운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발명하는 자이기 이전에 발견하는 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점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PPT 내내 이 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몰라요. 왜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 여기 점이 있었어? 이런 순간 나한테 그런 점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점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미로예요. 발견이 돼서 계속 눈에 밟히고 신경 쓰여요. 내 마음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도저히 열리지 않는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미로를 제공을 해줍니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죠. 보기만 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 언제가. 근데 여기하고요, 여기는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시는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 안에 아주 미세한 점선을 박아서 나가는 길을 알려줘요. 짜증나죠. 이거 언제 해요?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놀이로 할 수 있다면 아까 오은 시인 말처럼 재미있겠죠. 유령도 생길 거예요. 한쪽 벽만 잘 타고 가면 저 끝에 갈 수 있으니까. 분명한 건요, 시를 읽기 전하고요, 시를 알아서 읽고 나서 여기에 왔을 때의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서윤후라는 시인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제가 질문했을 때 시는 도대체 왜 읽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시를 읽으면요, 그 전에 나와 읽고 난 뒤에 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시는 모호해요. 맞습니다. 모호해서 어렵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근데 말이죠,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참 아름다워요. 이상하죠? 불가해한 게 아름답다는 거. 말을 예쁘게 써서일까요?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언어로 구조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좋은 시는 아무리 난해했어도 나쁜 시는 나쁜 시로 보이고 좋은 시는 좋게 보여요. 그 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든 사람의 마음의 악한 면을 보여주든 어쨌든 간에